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지금 혼자인 분이 계시면 계속 혼자 살게 아니라 짝을 찾아보세요. 늙고 초라할지언정 어딘가에 분명 또 다른 내 짝이 존재하니까요. 얼마 전에 깡통 전세로 사기까지 당하고 남편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지 혼자 잘 살겠다고 미국으로 시집갔고 이렇듯 나이 56살에 혼자 남은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외로웠어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중년을 넘어 이제는 곧 노후도 찾아오는데 왠지 노후가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기운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며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이 있는 날은 물론 성묘도 자주 가서 벌초도 자주 해야 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죠. 그래야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전 그동안 시집 와서 살고 있으니 시댁에 관련된 것만 제 일이었고 친정 쪽 일은 아무것도 몰랐죠.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알 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딸 하나 낳으셨던 부모님이신지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죠. 그래서 만약에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낸다면 제가 직접 해야만 했답니다. 차례를 지낼 만한 사람이 이제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차례나 제사 같은 걸 지지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왠지 요새 너무 되는 게 없다 보니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말도 생각나고 안 되겠다 생각하여 차례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 먼저가 벌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가을철이니 벌초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상님이라고 해봐야 누가 있는지 조상님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가 시집가기 전 아버지 따라서 산에 벌초하러 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정말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래도 그 산에 가서 벌초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묘가 누구의 묘인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벌초를 해주시는 묘이면 분명 우리 집과 관련이 있는 조상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하여 채비를 하고 집을 나왔답니다. 어느 산인지는 알겠는데 이 넓은 산에 대체 그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 순간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웃긴 건지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아줌마 혼자서 벌초를 하러 온다고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되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거라도 해서 조상님에게 잘 부탁한다며 말하고 싶은 내 자신이 정말 한없이 처량해 보였답니다. 어찌됐든 벌초는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이 모든 상황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가지고 온 소주를 컵에 따라서 안주도 없이 마셨어요. 한 잔 마시니 소주가 왜 이렇게 단지 또 따라서 2잔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석잔 먹잔 5잔 안주 없이 한 병을 다 비우고 술이 약한 저는 어느새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산속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이 든 듯 싶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교차가 심한 가을이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정말 온몸에 쌀쌀한 느낌이 감돌았답니다.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여금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알고 보니 아까 낮에 술 마시고 산에서 잠이 든 것이었죠. 너무나 무서웠어요. 인적이 드문 산 속에 나 혼자 있다는 것도 무서웠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니 길도 안 보이고 거기에 귓가에는 산짐승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리고 꼭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일단이 산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으로 산길을 비추면서 산을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10분도 못 가서 휴대폰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손전등 기능도 나가버리고 다시 또 어둠 속으로 저 혼자 고립되고 말았죠. 저는 울면서 조금씩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사람 있다고 소리쳤지만 들리는 소리는 산짐승 소리만 들릴 뿐 어두워진 시간에 그것도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때 생각난 게 119였는데. 그래서 119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저벅 조금씩 조금씩 낙엽을 밟으며 내 곁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발자국 소리가 사람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 순간 환한 불빛이 저를 비췄고 그때 전 긴장이 풀리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답니다. 눈을 떠보니
외딴 집안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수염을 잔뜩 기른 남자가 저보고 일어났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산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갔더니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절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 옷이 이상하지 뭐예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수염을 잔뜩 기른 저 남자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제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옷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건 댁사정이고 자기가 할 일 없어서 댁같이 나이 먹은 아줌마를 왜 탐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이제 그만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서 오해했나 싶었죠. 그때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참 주책맞고 창피하게 꼬르륵 소리가 아주 크게 그 사람 앞에서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꼬르륵 소리에 저를 힐끔 보더니 배고프면 밥 먹고 가던가라고 하길래 저는 눈치를 보며 알았다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마당 평상에 밥을 차려왔답니다. 반찬은 죄다 풀이었어요. 저는 그 반찬을 보고 고기 반찬은 없냐고 하니까 저보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고기 반찬 없지만 맛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일단 밥을 먹었는데 맨밥만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땐 입맛도 더럽게 없더니 이런데 와서 먹으니 입맛이 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산이 다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놔서 자연의 정기를 그대로 마시는 것은 물론 그냥 여기 평상에 앉아만 있어도 평화롭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켰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고 하니까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염은 대체 얼마나 기른 거냐고 하니까 1년을 길렀다고 하지 뭐예요. 1년이나 길렀는데 아주 산신령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 남자 자세히 보니까 나이도 나랑 비슷하게 보이는 게 뭔가 편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술병 하나를 가지고 오며 자기 혼자 술을 따라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뭐냐고 물으니 직접 담근 술인데 마시고 싶냐고 해서 한 잔 달라고 하니까 독하다며 꼭 마실 거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독한 게 한 잔만 마셨는데 취기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술이 취한 건지 수염기는 이 자연인 같은 남자가 마음에 든 건지 주체할 수 없이 술김에 끼를 발산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56살의 말이죠. 그러자 이 남자는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지 뭐예요. 밥을 다 먹고 비틀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엔 돌부리에 걸려 쓰러지려는 찰나 그 남자가 저를 갑자기 부축해줬어요. 그리고 제 눈빛은 그 남자를 보며 이글이글 타올랐죠. 그렇게 술 한 잔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 다시 또 그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덧 다음 날 새벽이었죠. 이 집에서 어느덧 이틀 밤을 머물고 있던 거랍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고 나 혼자 이 방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싫었는지 저는 방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답니다. 솔직히 까슬까슬한 수염은 너무나 싫다가도 길게 뻗은 수염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너무나 포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남자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야 할 운명이었죠. 아침이 되었고 눈을 떠보니 그 방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남자가 건장한 모습으로 장작을 패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또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콩깍지가 씌인 건 만약 이틀 사이에 반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남자도 제가 싫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걸 돌이켜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어쩌면 그동안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건가 싶었어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나도 모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산속 자연인 같은 그 남자와 그 집에서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힘든 시련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이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답니다. 모두들 저처럼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도 좋은 짝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짜릿했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아,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강현우라고 합니다. 32이고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평범한 놈이에요. 아니, 전에는 평범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개발자다 보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몸매로 살았는데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서 회사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의욕 불타서 일주일에 5번 넘게 다녔는데 한 달 지나니까 개귀찮아지더라고요. 딱 그럴 때쯤 그녀를 만났습니다. 우리 헬스장에는 PT 트레이너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완전 눈에 확 꽂히는 여자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이름은 서연이었는데 키는 170cm 정도로 꽤 크고 몸매는 진짜 혀를 내둘렀어요.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탄탄한 복근에 쫙 벌어진 어깨 그리고 레깅스 입으면 라인이 말해 뭐해요. 헬스장 남자들 눈빛이 다 늑대 같았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멀리서 훔쳐보는 정도였어요. 남들처럼 개념 없이 쳐다보는 건 아니고 그냥 운동할 때 자세 교정해주는 모습이 섹시해 보여서요. 근데 묘하게도 걔는 남자 회원들이랑만 대화하더라고요. 여자 회원들은 약간 차갑게 대하는 느낌. 그리고 저한테는 시선조차 안 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스쿼트랙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허리 펴세요. 그렇게 하다간 디스크 나가요. 돌아보니 걔가 서 있었어요. 진짜 가까이서 보니 더 미치게 예뻤어요. 쌩얼인데도 피부가 도자기 같고 운동할 때 흘린 땀방울이 목선을 타고 흐르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PT 받고 있어요?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자세가 완전 엉망인데 한번 봐드릴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이가 제 허리와 등에 손을 대고 자세를 잡아주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너무 뜨거워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직업적인 터치였겠지만 바보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아래쪽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망했다 싶었죠.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빨개졌는데 약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운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멍멍이 소리죠? 누가 봐도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진 건데. 그 후로 묘하게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걔가 일부러 제 시선을 피하다가도 가끔 시선이 마주치면 미소를 살짝 지었어요. 근데 그 미소가 왠지 도전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넌 날 원하지만 절대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헬스장 문 앞에서 퇴근하는 서연이랑 마주쳤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셨네요.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갑자기 물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이요? 나도 굶었거든. 괜찮으면 근처에 맛있는 삼겹살집 있는데 같이 갈래요? 진짜 꿈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바로 네 하고 대답했죠. 그렇게 헬스장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서연이는 운동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달라붙는 블라우스에 쫄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헬스장보다 더 강하게 그런 느낌이 느껴졌달까? 라인이 확 드러나는데 브래지어를 안 한 건지 살짝 도드라져 보였어요. 된장.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여겨봤어요. 갑자기 말했어요. 네, 저요? 놀랐어요. 응. 보통 남자들은 다 내 몸만 훔쳐보는데 당신은 달랐어요. 물론 봤겠지만 티를 안 냈잖아요. 사실은요. 머쓱해서 웃었어요. 많이 봤어요. 그냥 티 안 냈을 뿐이지. 그러자 폭소를 터뜨렸어요. 역시 눈빛으로 다 알아봤어.
갑자기 말투가 반말로 바뀌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묘하게 친근감이 느껴졌죠. 몇 잔의 소주가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이가 테이블 밑으로 발을 뻗어 제 다리를 슬쩍 건드렸어요. 놀라서 쳐다보니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뭐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미있잖아. 발가락으로 내 다리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너 나 좋아하지? 그거야. 당연하지. 얼마나? 엄청. 증명해봐. 도발적인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여기서? 아니, 우리 집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열이 확 올랐어요.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죠. 서연이네 집은 헬스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걔가 제 셔츠를 확 잡아당겼어요. 입술이 맞닿았는데 거칠면서도 달콤했어요. 손은 서로의 몸을 벽에 밀쳐진 채로 하다가 그대로 침대로 향했어요. 야, 근데 이름이 물으려는데 손가락으로 입을 막았어요. 서연이. 내일부터 헬스장에선 트레이너님, 둘만 있을 땐 서연이라고 불러. 몸을 겹치고 나서야 우리는 제대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걔는 28살이고 체육대학을 나와서 헬스 트레이너로 3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묘하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왠지 뭔가 숨기는 느낌이었어요. 남자친구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있었어. 근데 헤어졌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제? 며칠 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그럼 나는 뭐지? 농담이야, 바보. 웃으며 말했어요. 6개월 전에 헤어졌어. 왜 헤어졌는데? 걔가 바람 폈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안. 괜찮아. 이제 너랑 재밌게 놀 거니까. 놀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볼 새도 없이 걔의 입술이 다시 내 것을 덮쳤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주로 서연이네 집이었는데 가끔은 우리 집에서 만나기도 했죠. 헬스장에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를 연계했고 밖에서 만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묘하게 걔는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가족 얘기도 별로 없었고 과거 연애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죠. 그냥 현재의 우리에만 집중하자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연이네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야, 옷 입어. 빨리. 왜? 제발, 빨리. 황급히 옷을 입고 있는데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문 열어. 있는 거 다 알아. 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 남친이야. 미친놈이라 맘대로 찾아와. 뭐, 헤어진 지 6개월 됐다며? 사실은 한 달 전에 헤어졌어. 근데 걔가 인정을 안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짓말을 한 거였네. 화장실로 가. 걔가 속삭였어요. 제발, 들키면 큰일 나.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숨었어요. 문소리가 나더니 격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왜 전화 안 받아? 남자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우리 끝났잖아.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끝났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잠깐 쉬자고 한 거지. 아니, 내가 바람 피워서 끝난 거야. 그건 오해라고 몇 번을 말해. 걔는 그냥 친구였다고.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돼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었는데 전 남친이 화분을 던져 깨트린 상황이었어요. 미쳤어? 당장 나가.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누구 있지? 네 방 보니까 이불이 흐트러져 있던데.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망했다 싶었죠. 화장실에 누구 있어? 남자가 화장실로 다가왔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문을 확 열고 나왔어요. 넌 뭐냐? 남자는 완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 누구야? 내가 서연이 새 남자친구다. 헤어진 사이면 이제 좀 그만 찾아와. 전나 찌질하게. 순간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어요. 뭐, 인연이 나랑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러더니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너 몇 살이야? 어디서 만났어? 서연이가 황급히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더 이상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남자는 씩씩거리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6개월 전에 헤어졌다며? 그게 말하기 그랬어. 내가 날 이상하게 볼까봐. 이상하게? 이제 보니 난 그냥 리바운드였네. 아니야. 진짜 널 좋아해. 걔랑은 정말 끝났어.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크게 싸웠어요. 솔직히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걔의 눈물 어린 사과에 결국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몸을 섞었어요. 화해의 증표처럼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묘하게 불안했어요. 걔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전 남친이 또 찾아오면 어쩌지.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걔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가끔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전화를 안 받는 시간이 늘어났죠. 요즘 바빠? 물어봤어요. 응. 헬스장에 새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헬스장에 가보면 별로 바빠 보이지 않았어요. 의심이 커져갔죠. 어느 날 참다 못해 서연이네 집 앞에서 잠복을 했어요. 변태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상한 낌새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2시간쯤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근데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 전 남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남자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와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다정하게요. 다음 날 헬스장에서 걔를 만났어요. 평소처럼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를 연기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어요. 운동이 끝나고 걔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미안, 오늘은 약속이 있어. 시선을 피했어요. 어떤 약속? 그냥 친구랑, 남자친구랑?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 봤어. 내 집 앞에서 물고 빨고 하는 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날 미행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가 자꾸 이상하게 굴었잖아. 저희 찌질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너가 무슨 권리로? 너는 그럴 권리 없어. 우리가 뭐 사귀는 사이였어? 그 말에 멍해졌어요. 뭐, 그럼 내가 뭔데? 우린 그냥 즐기고 있었잖아.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걔에게는 그냥 놀이였던 거죠. 그 남자는 누구야? 알 필요 없어. 그 남자도 날 알아? 나랑 자고 있다는 거? 당연히 몰라. 알면 안 되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럼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그 남자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말하지 않는 거지.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진짜 걔? 말을 삼켰어요. 아무리 그래도 헬스장에서 큰 소리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싸우면 질 것 같았거든요. 나 더 이상 못 만나겠어. 겨우 말했어요. 서연이는 한숨을 쉬더니 가볍게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헬스장은 계속 다닐 거지? PT 한번 받아볼래? 진짜 미친 여자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 헬스장도 안 갔어요. 다른 헬스장으로 옮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걔가 자꾸 생각났어요. 분명 개망나니 같은 여자인데 그 매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 밤늦게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자. 다짜고짜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진짜 뻔뻔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내가 나빴어. 한 번만 얘기하자. 그래도 무시했어요. 근데 그날 밤 제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눈은 울어서 부어있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죠. 왜 왔어? 차갑게 물었어요. 그 남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위로해달라고? 내가 그리웠어. 웃기지 마. 나는 그냥 재미로 만났던 거였다며? 거짓말이었어.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 무서워 뭐가? 응. 내가 너무 진지해져서 겁났어. 그래서 밀어냈어.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그 남자. 사실은 그 남자를 더 오래 만난 사이였어. 근데 널 만나면서 헷갈렸어. 정말 믿기 힘든 해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서연이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인가 싶었죠. 들어와. 결국 문을 열어줬어요. 그날 밤, 우린 다시 하나가 됐어요.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더 절박하고 더 격렬했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기묘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도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중독 같은 거였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비밀이 많았어요. 가끔 이상한 전화를 받고 나가기도 하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시간대도 있었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마 알면 더 아플 테니까. 그런 관계가 6개월쯤 지속됐을까. 어느 날 걔가 말했어요. 난 널 진짜 좋아해. 집에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놀라서 쳐다봤죠. 진짜? 응. 다른 남자들이랑은 달라. 너랑 있으면 편해.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솔직히 서연이랑 있을 때가 제일 편했거든요. 비록 불안하고 위태로운 관계였지만 그 누구와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나도 널 좋아해. 그 말을 하자마자 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왜 울어?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왜? 내 마음 몰랐어? 알았지만 내가 여전히 날 좋아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내가 그렇게 못됐는데. 그날 밤 서연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았고, 그래서 진지한 관계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전 남친에게 심하게 배신당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상대를 밀어내는 습관이 있다고 했죠. 근데 너는 계속 돌아왔어. 내가 밀어내도. 바보 같지? 아니, 고마웠어. 그 순간 정말 서연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모든 거짓말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망가진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제대로 해볼래? 제가 물었어요. 제대로? 응, 진짜 연인으로. 괜찮을까? 나 쉽지 않을 거야. 알아. 나도 쉽지 않아. 둘 다 엉망진창이잖아.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됐어요. 물론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걔는 가끔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했죠. 저도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요. 한 번은 걔가 술에 취해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 대판 싸우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걔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 크게 다툰 적도 있고요. 정말 건강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마치 독이 든 성배인 줄 알면서도 계속 마시게 되는 우리의 관계는 그랬어요. 1년쯤 지나자 이상하게 안정이 찾아왔어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요. 서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줄어들고 거짓말도 덜하게 됐죠. 저도 더 이상 뒤를 캐거나 의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요. 정말 처음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때는 그냥 섹시한 몸매에 홀려서 다가갔는데 지금은 그 복잡하고 상처 많은 내면까지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사랑이란 건 참 이상해요. 처음엔 그냥 육체적인 끌림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영혼까지 연결된 느낌이에요. 서연이의 어두운 부분까지, 제 모자란 부분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걔가 레깅스 입고 운동할 때면 첫날처럼 심장이 뛰어요. 그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간혹 헬스장에 가서 서연이가 다른 남자들 자세 잡아줄 때면 여전히 질투가 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고 망가진 두 사람이 겨우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헬스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위험한 썸은 이제 조금 안정된 항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파도가 치겠지만 이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